사실 이 건국전쟁은요, 기존의 영화 개봉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시사를 완전히 생략하고 후원자 위주의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주 조용히 개봉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시내 21 같은 데는 보도 자료도 배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내 21 측에서는 이거를 못 다룬 건데 안 다룬 걸로 인제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보도 자료가 다 배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관람 격려 운동을 한 건데 10 대와 40대 관객에게 티켓값의 100%를 환불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보게 하고 돈을 인제 다 돌려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총선을 앞두고 제가 영화가 아니라 용산통신에서 다룬 이유가 있죠. 뭐냐면 이게 전통적인 이 우파는 원래 이제 보편성을 추구를 하죠. 자기들이 보편적이고 좌파는 당파성을 추구를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래서 이 텍스트는 그 재현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보편성을 가장하는 건데, 감독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보이스 오버가 나레이션으로 나오죠. 뭔가 객관적인 것처럼 마치 시사 프로그램처럼 보이스 오버 나레이션입니다. 이게 인제 보편성을 추구하는 어떤 우파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요지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건국전쟁이 좌우 대립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좌우 대립의 싸움처럼 보여 가지고 문재인입니다라든가 뭐 기리의 김대중 이런 작품하고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제작진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작진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한우파 혹은 젊은 우파를 소구하는 거죠. 젊은 우파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우파가 새로운 우파를 설득하는 텍스트입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유럽처럼 유럽의 68 혁명 뒤에 신자파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없죠. 그러니까 좌파나 진보가 기존의 좌파하고 자기는 다르다라는 식의 그게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파들은 입장이 전통적인 세대하고 다르죠. 그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성학자 권김현영 선생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 선생님은 이 우파가 원래는 일종의 정치적 입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권위주의나 형식주의, 관료주의 같은 걸 싫어하는 걸로 나누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어떤 올드한 정치 문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씨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윗세대와의 정당 문화를 인제 문제 제기하면서 최연소 당대표 좀 해방 이후에 30대 여당 당대표가 나올 정도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자칭 대한우파, 자기는 기존의 우파하고 다르다. 근데 이준석 씨가 일종의 그 게임에서 진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새로운 이미지의 대한우파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인데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 우산을 혼자 쓰고 그다음에 겸손하게 인사하고 사진을 찍을 때 중앙에 안 쓰고 막 이런 게 이데올로기보다 더 사람들한테는 어필을 한다는 거죠. 이 좌파도 우파도 혁신을 해야 되는데 좌파나 진보 진영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우파 쪽에서는 쇄신은 아니지만 자기는 기존의 어른들 우파하고는 다르다. 이런 우파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을 한 거죠. 이준석 씨도 그렇지만 장해찬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다시 말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이 영화가 초대하고 싶은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니죠. 전 국민이 아니라 전통적인 반공 우파가
단공이나 역사 같은 데는 관심이 없는 젊은 우파들을 일종의 가르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고 호소하는 거죠. 이 영화는 사실은 젊은 우파가 보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관객들은 50,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기면영 선생님 지적대로 원래 우파는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이성을 중시하고 뭐 이런 세대들인데 이 자칭 대한 우파들은 기존의 우파하고 다르게 역차별 정서라든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성차별주의이긴 하지만 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부정하는, 그러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로 포퓰리즘과 결합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감독이 약간 시대착오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 영화가 100만을 넘은 것은 성공 사례이긴 하지만 이 영화를 젊은 우파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파묘를 좌파들이 관람을 독려하고 있어서 자기가 피해를 본다거나라든가 이런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이죠. 더군다나 이 듄투하고 싸우겠다는 발상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20대 우파도 사실은 티모시 살라메를 보러 가지 이승만을 보러 가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 기존의 우파인 이 영화의 제작진들은 애국주의 확산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고 페이백 서비스까지 했는데 더 이상의 확장성은 없는 거죠. 대한우파, 뭐 신우파 이런 친구들이 전통적인 우파의 사고방식에 호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일종의 꼰대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꼰대 문화에 대해서는 그냥 다 싫은 겁니다. 가부장제는 나이 든 남성에 의한 젊은 남성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이 든 남성들이 부자가 아닌 이상은 젊은 남성들에게 혐오를 당하고 있죠. 이 영화는 우파가 우파에게 호소하는 영화인데 젊은 우파가 이에 호응할 수 없는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파는 이데올로기적인 우파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여성,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분들인데 이 남성들은 노인들도 혐오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권기면영 선생님 말대로 전 세계의 지금 우파가 트럼프 지지라든가 블랙시트라든가 이런 방향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우파하고 결별을 하고 새로운 어떤 다른 식의 우파의 대표자를 찾는 거죠. 거기에서 건국 전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좌파 우파라기보다는 우파 어른의 외로운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총선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